오늘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초대했죠. 앞으로 이들과 또 여러분과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합계 출산율 0.78,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와 고민을 나눌 이들이 모두 모인 것 같죠? 마지막으로 모실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본 분 계신가요? 아니요. 예. 저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현재하고 미래가 많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예, 달라져야지요. 또 달라야 한다. 또 달라질 것이다. 뭐 여러 의견들 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 연구는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변화에 대한 연구고 무엇이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동인들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서 계신 분들 왜 같은 박스 안에 함께 서 있는 걸까요? 나이가 같으니까요. 나이가 같으니까. 세대. 예, 맞습니다. 같은 연령대, 나이대별로 여러분들을 이제 같은 박스에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볍게 인사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른 박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좀 나누세요. 예. 20대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기술? 또? 인구, 기술? 기술. 미래를 바꿀 인구, 이것이 실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추락 중이거든요. 전쟁이 아니면 불가능할 0점대 합계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란 신기록까지 세우고 말았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 세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0.78. That is amazing. It's honestly, it's shocking. It sends a very strong message to me that there are serious structural problems. I think it's very worrying, and I think it's very, very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that situation compared to Sweden in the 60s, because it was never that low at all in Sweden. It was still
you had this sense that everyone should become parents. So I think it's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something from the Korean situation. So I think you have a big challenge to change this situation. Already you have a very skewed population age structure with many elderly and very few people coming in the base. And even if the fertility would recover, these small birth cohorts would only reproduce themselves. So it is really a challenge for society. It's not only a problem for society that the age structures are very skewed, but it's also on the individual. Én azt javasolnám a koreai kormánynak, hogy ő is hozza meg azt a döntést, hogy támogatja a családokat, hiszen nagyon fontos, hogy minden vágyott gyermek megszülethessen. Ez az alapmondat, ez a tételmondat. 인구 위기 국가 한국.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좀 새로운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투표를 할 겁니다. 예, 투표를 하는데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경제, 교육, 연금, 예산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건데요. 혹시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예. 저는 연금하고 정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나이대가 그렇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우리 10대나 20대에는 뭐 연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크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아직 모르는. 하나씩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예. 이런 거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대는 어떠세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금이나 이제 교육 문제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냥 투표를 하시게 될 여러 안건들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뽑은 것들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 사회,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뽑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들로 골랐죠. 인구 변화와 세대 상생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와 함께 최종 문항을 선정했습니다. 교육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 그리고 또 뭐 예산 혹은 재정 그리고 이제 연금 분야인데 정부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그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과 또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4대 영역에서 좀 이슈가 되고 또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설문을 구성했었습니다. 교육, 경제, 예산, 그리고 연금 등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투표. 여러분의 선택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대를 아우르는 500여 명 투표인단이 투표에 참여할 겁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스튜디오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투표를 위한 우리의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초저출생 사회에 대한 대안을 물었죠. 그럼 문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산 분야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정된 예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국방 안보와 사회복지 안보의 수요가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다. 그게 참 저희가 가진 큰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재원을 어디에 더 많이 지출할 것인가? 이게 출산 및 보육 쪽에 지출을 우선시를 할 것인지, 노인 돌봄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출에 돈을 더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 이번엔 교육 분야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져올 대학 소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다른 교육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세대에 맞춰서 고령 세대 분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아들만 둘인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대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구에 대해서 현실감 느끼면서 이건 수도권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도 좀 많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제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노동력 공급 방안을 찾아봅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여기에 맞게끔 새 판을 짜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연금 고갈에 대한 해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모두의 선택이 끝나갑니다. (500여 명) 투표인단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우선 투자해야 할 것으로 유아 보육 및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대학을 위한 방안으론 지방대학 지원을 2배 넘게 지지했습니다.
경제 분야.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10대와 20대는 청년 취업 지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정년 연장에 높은 관심을 보여 정년 연장 우선 투자를 가장 많이 지지했죠. 정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확대되어야 할 예산으로 출산 및 보육 지원을 높은 비율로 지지했습니다. 출산과 보육 당사자인 10대와 20대, 돌봄 지원을 하는 60대, 70대의 다수가 선택했습니다. 연금에 있어선 일하는 세대의 추가 부담 방식을 조금 더 지지했죠. 연금 수령액 감소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연금 개혁 방향에선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하는 세대가 더 부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투표에는 참가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모두 투표들 잘 하셨나요? 네. 정책은 잘 고르셨고요.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투표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야가 가장 고민이 되셨습니까? 경제 부분이. 경제가요?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 문제로서 앞으로의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우리만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50대, 40대 쭉 나이가 먹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누가 뒷받침을 할 거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신 거군요. 예. 10대 분들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거 선택할 때?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았는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생각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서 네. 예,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1차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본격적인 투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우리의 투표 실험은 사실 초저출생국인 한국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은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과도한 경쟁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다른 단은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애를 못 낳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거고. 불안하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고요.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그러니까 돌봄이 개인의 책임이다.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둘,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부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거? 그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비교라는 걸 버리고 싶어요. 가령 경쟁은 삶에 필요해요.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비교는 과도한 비교,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 비교는 그 자체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마라맛 TV 프로그램들, 마라맛 매체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과도한 경쟁에 혹은 또 승자 독식에 그런 경쟁으로 내모는 것. 서울 중심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썰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인구 대기획에 참여한 이들은 한국이 버려야 할 것으로 지나친 경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물론 하나의 답을 얘기하진 않았죠. 비교 성향, 일 중독, 불안, 불공정 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구 감소 사회를 살아가야 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작 그들에게 질문하진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서은이 왼쪽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를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다문화 가족을 정말 많이 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엔 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서 아이들이 사라질까?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일 겁니다. 어린이들이 이러면 불편하잖아. 어린이들이 저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내 생활을 망치잖아. 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이런 문제로 어른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점점 악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저도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뭐 학원 가기 전에도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학원도 끊을까 뭐 그냥 집에 있고 싶다 해가지고 운 적도 많고요. 대체로 한국 사회가 서로 경쟁을 붙이는 시기다 보니까 사회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살기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가정을 꾸리는 그런 행복이나 그런 류의 행복 말고도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기에도 벅찬데 굳이 사람들이 애를 낳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부담돼서 육아를 했을 때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좀 뭐 잘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얘가 대학을 가서 우리를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효용을 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그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미래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2050년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길 주문했습니다. 세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내겠죠. 왜냐면 복지를 위해서 이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이제 연금이 안 나온다고 공무원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윗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게 더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받는 혜택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수는 계속 노인분들이 많아지는데 생산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는 부담감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저출생 사회에 부담을 짊어질 아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만큼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이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선 아주 색다른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본래 의회에선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특별한 의회인 청소년 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제7대 성남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현안과 토론활동, 의견수렴을 통해 간단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안을 발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 수영 교육은 중고생들이 개인적으로 재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입법 제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만의 정책을 제안하는 생소한 모습입니다.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의회의 형식과 절차를 따르되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럼 상정된 7건의 논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의원 임기인 1년 동안 지자체의 사업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 뒤 직접 투표로 결정하죠. 그 결과 아동 친화적인 교육, 안전, 환경 분야의 안건을 제의했다는데요. 오늘 투표 결과가 궁금하네요. 성남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찬성 17표, 반대 0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한 번의 경험일 작은 투표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청소년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사회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 저희가 선거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만으로도 저희가 직접 발의한 걸 저희가 직접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민주주의를 조금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의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열심히 아이들의 의견을 들여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투표를 하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모두 투표들 잘 하셨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1차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본격적인 투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투표 방식을 함께 고민해 주신 전문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2차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그 설계를 같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얄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차 투표는 그냥 평소에 생각대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2차 투표는 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투표가 될 겁니다. 그 미래 세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10대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한 2050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성인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정책을 내가 선택을 해야지 다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새롭게 투표를 해보시는 겁니다. 한국은 5, 60년 전만 해도 젊은 층이 훨씬 많았지만 갈수록 상황이 역전됐죠.
초저출생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보입니다. 우리의 2차 투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죠. 지금 여기 19세이신 분 계십니까 올해? 18살. 18살. 네. 예,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네. 예, 가장 그래도 19세에 근접을 했는데 네. 이 19세의 연령대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대입니다. 1960년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세부터 줄을 일렬로 쫙 세워요. 그리고 가장 정중앙에 있는 나이가 바로 19세라는 겁니다. 45세, 지금 올해 45세이신 분, 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5세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쭉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나이가 45세라는 거죠. 혹시 58세 올해 나이에 도달하신 분 계십니까? 58세. 네, 지금 58세는 2050년, 지금으로부터 27년 후에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에 있으신 분이 바로 58세입니다. 자, 그러면 62세 혹시 계신가요? 60대 그룹 중에? 예, 62세가 2070년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62세가. 한눈에 봐도 나이 드는 대한민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위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죠. 우리의 투표는 투표인단을 현재 세대별 인구 비율에 맞췄죠. 즉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 세대 참가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를 반영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를 해볼 겁니다. 나를 위한 정책과 선택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 미래 세대는 10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구수가 너무 적어요. 아마 이제 요 다음에 태어날 그 다음 세대는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세대만 생각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정말 정치적 영향력이 어린 세대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선택할 미래.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 역시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50년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투표.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의 투표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혹시 1차 때와 비교해서 의견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바뀌셨는지 혹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평소에 들어서 알았지만 이렇게 몇십 년 지나서 이 정도로 감소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이 틀려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또 손자도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선택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첫 번째 투표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간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위와 아래를 다 생각하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선택이 되더라고요. 저출생 현상이 가져올 미래 한국에 대한 예측이 지금 세대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을까요? 2차 투표에서 2050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택이 달라졌다면 이쪽에 2050 투표함으로 오시고요. 현재 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기 2023 투표함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여주시죠. 생각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1차 투표와 다른 결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전체 투표인단은 두 번의 투표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 분야로 1차 투표와 동일하게 유아 보육 및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그중 평생교육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요. 1차와 비교해 전체 비율이 소폭 증가했죠. 1차 투표에서는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18.6%로 갔다가 2차 투표에서는 21.6%를 늘어난 것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대입 중심의 그 1점 집중형 교육 경쟁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평생 학습형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대전환에 걸맞은 그런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2차 투표에서 좀 발견된 것이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청년 취업 지원을 더 많이 지지했지만 1, 2차 투표에서 나타난 세대별 차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 모두 다 이 정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장 향후 10년 이내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40대가 다 걸리게 되죠. 정년 연장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40대에게서는 그 응답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확보를 위한 투표 결과입니다. 1, 2차 모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기보단 현 세대의 증세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연금 분야입니다. 현재 일하는 세대 연금료 추가 납부에 대해서 1차 투표에서 20대하고 30대는 반대 비율이 높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20, 30대는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나보고 지금 더 내라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또 불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2차 투표를 보면 20대하고 30대 반대 비율이 낮아졌어요. 거기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찬성 비율이 62%대로 높아진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더 내야 되는 것은 맞겠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선 40, 50대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앞으로 연금 수령자가 받는 돈을 줄이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지금 40대하고 50대에서 특히 낮게 나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과반을 밑돌았던 것이 1차 투표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투표에서는 40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요. 네, 이 부분은 조금 고무적인 것 같고요. 특히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이 40대도 1차 때는 반대했다가 2차 때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표. 우리의 투표는 의미 있는 실험이었을까요?
저는 이 투표 결과 분석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꽤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투표 이후에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바뀐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괜찮은 설계도, 밑그림이 주어졌을 때는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민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오늘의 투표가 어땠을까요? 1차 투표 때는 그 노인이 좀 더 적게 받아야 된다.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좀 썼는데 2차 투표 때 보니까 미래 세대나 노인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연금 분야에서 이제 청년층이 더 부담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노년층이 조금 더 덜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대들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희 시대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랑 그 아이가 일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지게 될 그 연금의 부담감과 또 노년의 생활까지 걱정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비하는 것들이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빨리 좀 땡겨서 사회 공감대를 빨리 형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양은 처음에는 저도 20대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 그래서 나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인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교육들이 더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고요. 첫 번 문항에서는 당연하게 노인을 위한 배려를 해드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만 주장하면 이거 앞으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엘 고어라고 클린턴 행정부 때 부통령을 영임하신 분이 미래 세대는 단순히 이제 속삭일 뿐이다. 현 세대는 크게 소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현실 정책이나 정책 제도화시킬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0.78 출산율은 이미 20여 년 뒤 미래 한국의 인구를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미래 세대를 떠올린다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초저출생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 아이를 낳게 되는 성인의 관점도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관점도, 그리고 이 세상에 와야 할 그 아이들의 관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뭐 일자리다, 뭐 돈이다, 주거다, 사실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성인이 된 관점에서 지금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있는 이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동네에 있는 5살 아이들이 혹은 내 사촌 동생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 보여, 즐거워 보여.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부모 됨을, 양육자 됨을 좀 더 쉽게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The main issue is that children became a commodity in many aspects. So some of them say, okay, instead of investing in a child, which takes its economic toll on the family, I will buy a new car. And other people say, I want to have a better career. So the moment children are looked upon as commodities, they are in competition with other commodities. And that's a big issue. 아예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행복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둘 다 맞벌이셔가지고 어릴 때 약간 공기 수업 같은 걸 하면은 엄마께서 잠시 오시고 그냥 바로 가셨던 게 저에겐 아직까지 조금 속상하게 남아있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의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요. 아기가 정말 부모 밑에서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모두가 불편해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Je pense que pour avoir des enfants, il faut avoir confiance dans l'avenir. Donc il faudrait une prise de conscience à la fois des gens qui dirigent les sociétés et des mairies, des services sociaux, de l'importance pour l'avenir d'une société d'enfants qui vont bien. Un enfant qui va bien.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레 행복해질 것이고 그렇게 행복해진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행복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레 하게 될 거거든요. Run, run, run.